네, 안녕하세요. 더 좋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그 공인중개사 합격 후기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 왜 준비를 했냐면,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다가, 어, 이번에 응시자가 막 30만 명이 넘었다고 뉴스 기사를 봤는데, 그걸 보고, 사실 이 부동산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을 보통 이제 개업할 때 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그 오르는 거를 대비해서 약간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서 이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말이 나오길래 한번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려드리고 또 이제 공부 방법하고 이제 합격 전략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리려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27회, 2016년도에 전 시험을 봤는데요. 그때 이제 시험 1, 2차 동시에 봐서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뭐 이런저런 얘기까지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그냥 편하게 보세요. 뭐, 딱히 뭐, 공인중개사 시험 보지 않더라도 그냥 재밌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 보면, 어, 이게 지금 뉴스가 이제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지금 개그맹 서경석도 응시, 공인중개사 시험 34만 명 접수 역대 최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났는데 이제 서경석 씨가 이번에 응시했다고 되게 이제 기사가 많이 났었거든요. 이분 지금 이제 에듀윌 그 공인중개사 학원 거기 이제 모델이잖아요. 모델인데 지금 유튜브도 하고 계세요. 유튜브 하고 계셔서 보니까 막 본인이 그런 이런 시험 본 거 이런 거 뭐 브이로그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구독자는 한 10만 명 정도 되시던데 또 추후에 서경석 씨가 최근에 뭐 집에 인테리어를 하셨다고 그런 막 랜선 집들 이런 것도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추후에 이제 영상 찍어서 올릴 건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34만 명이나 봤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돈 버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응시를 했다는 건 사실 이제 부동산은 자영업이잖아요. 자영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응시를 했다는 건 뭐 뉴스에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이런 부동산 시험을 이제 공부를 해두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이 기사 때문에. 넘어가 보면 어 이게 제 자격증입니다. 제 자격증이고 여기 자격증 번호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김포에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지사, 시도지사한테 봤거든요. 자격증을 받고 여기 보시면 이제 16년도 27회, 저는 27회 공인중개사를 본 거죠.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공부가 어렵지 시험은 쉽다. 공부가 이게 이제 법 공부잖아요. 법 공부기 때문에 이 용어나 처음 공부하시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경영학과 출신인데 어, 이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법 용어부터 처음에 되게 이해가 안 됐고 근데 시험은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처음 법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공부 어려워요. 그런데 시험은 이제 문제를 그대로 냅니다. 문제를 틀렸네요. 문제를 그대로 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문제를 꼬아가지고 막 어렵게 되질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걸 물어봅니다. 공부한 거를.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제대로 돼 있으면 시험이 어렵지가 않아요. 예. 이게 지금 합격률이 지금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 한 2명 붙습니다. 20%이기 때문에 10명에 2명 붙는데
이 난이도를 그 조절을 해요. 이제 국토부에서 시행해서 이제 그 위원회에서 시험 출제를 내는데 그 조절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공부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공부 돼 있으면 시험 쉽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이제 시험 구조부터 보면 이제 1차하고 이제 2차로 나눠져 있죠. 공인중개사는 1차는 이제 민법, 그다음 학계론, 그다음에 2차에서는 이제 총 4과목인데 공법, 중개사법, 그다음 공시법, 세법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 이제 40문제 100점 만점이고, 근데 요거 두 개가 40문제입니다. 요거 두 개가. 그리고 이제 공법 40, 중개사법 40 이렇게 해가지고 5과목이에요. 과목은 6개인데 시험은 이제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5개로 보는 거죠. 네. 요거 공시법, 세법이 이제 한 40문제로 뭐 24, 16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문제가. 그리고 민법은 약간 이제 국어 같고, 그다음에 학계로는 이제 수학 같아요. 약간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1차에서 많이 떨어져요. 1차에서 많이 떨어지고 2차는 막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차가 공부가 좀 어려워요. 특징은 이제 공법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예, 방대한 양이 이제 있고, 저는 좀 공시법이 좀 어려웠어요. 공시법이 조금 어려웠고, 학계로는 좀 경영학과 나와서 약간 이제 경영학이랑 겹친다. 예. 그래서 저는 좀 학계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대부분 이제 여기를 어려워하시죠. 그리고 이 시험이 어렵지가 않은 게 그 합격 기준이 각 과목당 이제 40점 이하가 나오면 안 되고, 그다음에 평균 60 이상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음, 과락이 나오면 이제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40점 다 넘어야 되고, 그 평균 60이다 보니까 40점이 넘는다 해도 평균이 미달되면 이제 합격을 못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이제 합격이 되는 거죠. 뒤에 가면 이제 제가 공부법 알려드릴 텐데, 저는 1차는 이제 90점, 80점 후반 이렇게 나왔었고요. 80점 후반대. 그 다음에 공법이 65점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기는 이제 80점 다 넘었다. 80점에서, 70점에서 80점 정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자, 넘어가 보면, 이제 공부 방법은 이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이제 개념을 정리해야 되고, 그 두 번째는 이제 문제풀이인데, 이 개념 정리가 제대로 돼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개념 정리를 먼저 어떻게 하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 목차 숙지, 제가 목차 숙지라고 해놨거든요. 그 목차 숙지는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알고 내 머릿속에 이제 그 그림을 파악하고 있어야, 그래야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어느 파트야 어느 부분이다 이렇게 다 딱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법을 예로 들면, 민법은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법률행위, 물권법, 계약법, 인사특별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각각의 또 파트가 있겠죠. 각각 파트가 있어요. 이거를 전체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목차를 먼저 숙지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 민법에서는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고 각 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렇게 숙제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넘어가면, 이거 즉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이제 100%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주관식이 없어요. 이제 객관식이거든요, 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객관식은 나왔던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100%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달 모의고사 보셔야 돼요. 이거 이제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험 시간에서도 이제 안배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매달 내가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향상이 되는지 이거 체크하기 위함이니까, 진짜 시험 딱 그 시간대로 모의고사 이제 본인이 직접, 뭐 학원 안 다니시는 분들은 본인이 봐야 되고, 학원에서 매달 시행합니다, 이거. 그래서 매달 보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을 한 2권 정도만 푸시면 돼요. 남들 다 보는 거 한 권하고,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집 한 권 이렇게 2개 보셔가지고, 이제 계속법
계속 봅니다. 다 맞을 때까지. 예. 이제 지금 6과목이잖아요. 총 6과목이니까 그 6과목에 이제 2권씩이면 총 12권이겠네요. 문제집이. 예, 12권 다 푸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그 틀린 문제 맞을 때까지 계속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집에다 절대 문제 푸시면 안 돼요. 옆에다 공책 하나 놓고 번호 쓰고 답 쓰고 번호 쓰고 답 쓰고 이런 식으로 그 중에서 이제 맞는 거는 다시는 안 푸셔도 돼요. 내가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니까 맞는 문제는 다시 안 풀어도 되는데 틀린 문제는 계속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만 계속 체크를 해놓고 그 문제만 계속 다시 풀면 됩니다. 그래서 100점 맞을 때까지. 예. 왜냐면 시험 문제라는 거는 어떤 한 범위를 갖고 시험을 보는 시험은 전체를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다 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문제만 계속 푸시면 돼요. 낮은 거는 다시 안 풀어도 된다. 네. 그리고 넘어가 보면 합격 전략. 예, 합격 전략인데 합격 전략은 별로 없어요. 예. 저는 이제 학원 다녀라. 저는 학원 다니는 거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돈이 좀 아깝다고 이제 생각하셔서 독학하시거나 뭐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학원이 왜 좋냐면 문제를 다 알려줘요. 문제 다 알려준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그 파악을 다 해요.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이 그 홀수년도 그다음에 이제 짝수년도 이렇게 시험 문제가 달라요. 출제위원이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학원에서 다 분석을 합니다. 예. 분석을 해서 수강생들한테 올해는 어떤 이제 출제 경향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별로 아까 앞에서 봤지만 민법 같은 경우는 뭐 네 개 파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파트별로 몇 문제씩 나오고 또 어디를 많이 물어보냐. 근데 문제집 푸시면 거의 다 겹쳐요. 이름 바뀌고 뭐 그다음에 숫자 바뀌고 이 정도지 문제를 새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출제자의 의도가 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 부분을 알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또 왜냐면 현장에서 이제 중개사를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출제 문제를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 빈도수도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그거 분석해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왜냐면은 부동산 공부라는 게 1차, 2차 나눠서 보시는 분도 있지만 또 한 번에 같이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같이 봤어요. 1차, 2차를 동시에 보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해도 시험 문제 안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전체 범위에서 시험 문제 안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그거 다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비는 좀 들지만 그만큼 그 이제 문제를 다 파악하고 있다 학원에서는 워낙 뭐 학원이 1, 2년 된 학원들도 아니고 뭐 저는 이제 새로움을 다녔거든요. 예. 저는 이제 새로움 학원을 다녔는데 집 근처에 있어서 다녔습니다. 근데 뭐 에듀 다니시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기타 학원들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 그렇게 분석을 해서 수강생들한테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돈이 아깝더라도 진짜 꼭 자격증을 따고 싶다면 저는 학원 다니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일 공부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이 저는 오전반 다녔어요. 오전 10시에서 이제 오후 1시까지 이제 3시간씩부터 하루에 3시간씩 그 수업을 하는데 아침 9시 일어나서 9시 기상 해서 이제 학원 가서 수업 듣고 이제 점심 먹죠. 점심 먹고 이제 카페 가서 8시에서 한 9시 정도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그냥 놀았어요. 집에서는 따로 공부 안 하고 그냥 놀고. 근데 요거를 제가 2월 한 중순쯤 다녔거든요. 2월 중순쯤에서 시험이 이제 10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이제 공부했는데 매일 했습니다. 매일. 왜냐면은 이게 법 공부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방대한 양의 공부를 해야 돼요. 6과목인데 공법 굉장히 헷갈리고요. 그 다음에 뭐 민법 학계론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중개사법은 좀 쉬워요. 중개사법은 좀 쉽고, 공시법이나 이제 세법이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가서 공부를 해야, 어, 안 까먹습니다. 뒤돌아서 뭐 까먹거든요. 지금 10월 말에 시험이 끝나면, 학원에서는 이제 2달 기준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11월, 그러면 이제 12월이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1월에서 이제 2월, 이렇게 해서 한 파트씩 한 번 책 한 권을 끝내요. 2달에 책 한 권을 끝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리고는 왜냐면은 절대 한 번 들어서 몰라요. 계속 반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3월에서 뭐 4월 이런 식으로 2달씩 이렇게 끊어서 학원에서 이제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5월, 6월 되면은 이제 문제풀이 거의 가죠. 네, 문제풀이 가고, 그다음에 심화, 이제 7월, 8월 심화 가고, 9월 달부터는 이제 계속 모의고사만 보고, 이제 이런 식인데, 저는 이제 이제 이쯤 갔거든요. 이쯤 갔으니까, 음, 매일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 일단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학원에서 아무리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해도 내 머릿속에 없으면 합격 못 하는 거죠. 예. 문제 다 알려줘도 다 맞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합격 전략은 이렇다. 학원 다니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인데요. 이 자격증은 그 부동산 개업할 때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자격증 따놓고 부동산 개업 안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굳이 자격증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업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 일 안 할 거면 자격증을 안 따도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이 투자는 자격증하고 무관합니다. 예. 자격증 따고 공부해가지고 이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자격증이라는 건 이제 지식적인 거지, 사실 투자는 이제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격증 없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기 어떤 경험 사례 이런 걸 들면서 이런 뭐 투자 성공했던 그런 사례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은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지식이 당연히 있으면 경험이랑 합쳐졌을 때 시너지 효과는 더 있죠. 자기가 이제 지식적인 거. 근데 보통 이제 뭐 내가 건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충분히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돈 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자격증이 이 투자로 만약에 연결된다, 그러면 교수들이 부동산 다 잡고 있어야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 이 투자하는 거하고 이런 이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은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 개업을 할 때 필요한 거다, 자격증은. 그래서 오늘의 결론, 네. 투자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조금 뭐 반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추천해 드릴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공부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합격을 목표로 공부를 하신다면, 투자보다는 이제 부동산 개업 쪽에 더 치중을 두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부동산 합격 후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워낙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이런 또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또 공인중개사 앞두신 분들한테 이런 제 경험담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합격 후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